이제 두 번째 발표 시간인데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내용인데요. 우리 담당하신 우리 김윤식 이종욱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식. 이종욱입니다. 네, 저희는 342니에서 지금 현재 4학년 동학년으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네. 두 분이 동학년이신 거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정말 쿵 짝이 잘 맞으시겠네요. 네, 짝쿵 할 수도 있고요. 네, 아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CCA 온라인 수업 플랫폼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주제로 선생님들께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발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CCA 구글 클래스룸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희가 고민해 본 것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혹시 이 사진을 아시나요? 이거요? 네. 이거 영화 속에 자주 나오는 장면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 아시나요?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네. 이걸 보고 꼭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꼭 가야 된다고 노래를 하는 곳이에요. 이게 뭐죠?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책인 해리포터. 네. 그 영화화된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9와 4분의 3 승강장이 나와 있는 그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열차를 타기 위해서 그 플랫폼에 나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들? 글쎄요. 네.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었던 게 온라인은 알겠는데 플랫폼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네.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많이 쓰고는 있는데 특별히 이게 뭐다라고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저희가 승강장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다른 곳으로 연결해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곳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평평한 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곳에서 시작하고 다른 곳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리포터가 여기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을 하고 여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이 온라인 수업 플랫폼도 선생님이 한 플랫폼 안에서 그 다른 것들을 구현해내실 수 있고 아이들을 다른 링크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연결시켜 주실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에 가면 온라인 수업 열차를 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타기 위해 그 장소에 이렇게 가는 거죠. 쉽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네, 호그와트를 기억하세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월 13일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고요. 총 38분께서 정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CCA 초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플랫폼은 밴드와 구글 사이트 그리고 클래스룸 세 가지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밴드와 구글 사이트를 온라인 수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년 1학년과 3학년 외에 다른 학년은 모두 구글 클래스룸을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능은 무엇인지 한번 선생님들이 뭘 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6위부터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생님들께서는 과연 우리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어떤 기능을 가장 많이 쓰실지 한번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막 예측을 남겨주세요. 네. 6위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드라이브에 저장된 과제 폴더를 공유하는 것. 네. 인데요. 올린 게 나 혼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교사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 학년 같은 경우에는 각자 그 학급 이 클래스룸도 있지만 선생님들끼리 수업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클래스룸으로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아이들은 또 과제들을 내고 나서는 클래스룸에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아져 있는 폴더 링크 자체를 아이들한테 공유를 해줘서 아이들 그 링크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4위와 5위입니다, 선생님들. 네, 5위는 보호자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호자를 등록해 놓으면 보호자에게 메일 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해서 리포트를 전달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4위는 이 역시 사용자 탭에서 학생들에게도 전체 메일 혹은 선택해서 메일 보내기 기능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위와 5위였습니다. 네, 그러면 3위는 바로 중요한 성적이죠. 성적 탭. 과제를 냈으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냈을 때에 이 친구가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내지 않았는지, 누락되었는지 혹은 제출한 것을 선생님이 확인을 해서 돌려주었는지, 완료했는지, 기한 내에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성적 탭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위였어요. 네, 그러면 점점점 상위권으로 가고 있는데요. 2위. 네, 2위입니다. 네, 2위는 스트림입니다. 딱 클래스룸에 처음 딱 들어가면 보이는 화면이요. 그래서 게시글을 바로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글을 게시하는 게 2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2위까지 왔는데요. 과연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네. 1위. 선생님은 주로 어떤 걸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되게 이게 좋다 하는 거 있으시나요? 저요? 네. 저는 선생님으로서 네. 저는 과제 대사용이요. 게시물 대사용. 네, 네. 다른 선생님이 한 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 네, 그렇군요. 네. 쑥스럽습니다. 가지고 오시는 거. 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댓글로 한번 뭘 것 같은지 한번 달아주시면. 네, 그러면 1위를 공개해 봐도 될까요? 네, 1위. 네, 1위는 네, 바로 아. 이거였죠. 가장 기본 기능에 충실하게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수업 자료 올리기와 과제 생성하기가 94.3%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을 아예 정말 진짜 온라인 수업의 생성 용도로 아주 충실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를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면서 그렇다면 무엇을 좋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거꾸로 나옵니다. 선생님들 많이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 8위는 미트와 연동하는 것이었어요. 행아웃 미팅이 클래스룸에 바로 연동이 돼서 링크 생성이 돼서 구글 클래스룸에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었고요. 그 다음 네, 7위, 6위, 4위, 5위를 제가 다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4, 5, 6, 7위가 다 과제 생성에 몰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제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 배점, 그리고 기한을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 여기에서 학생을 선택해서도 과제를 따로 부여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좋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 5위는 과제에서 사본을 생성해서 애들한테 따로따로 다 줄 수 있다는 점이요. 그래서 이런 구글 도구들을 바로 생성했을 때에 아이들에게 각각의 선생님이 일일이 애들 걸 다 만들지 않으셔도 사본으로 바로 만들어진다는 점이 5위. 그다음에 4위는 역시 바로 여기 이 버튼을 사용해서 구글의 도구들을 바로 그냥 이곳에서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4위로 좋다고 표현해 주신 부분이었습니다. 네. 기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해놓으면 그 앞쪽 알림창에 기한이 다가오면 알람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학생 선택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반 같은 경우에 오전반만 먼저 보여주거나 오후반 이렇게 다르게 보여준 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깨알같이 찾아보시면 저희가 하려는 수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이 이미 잘 마련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오후반 아이들이 그 이제 미리 보아야 되면 그때 가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따로 분리를 해서 네. 그 시간에 맞게 수업을 올려주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뭉뚱그려서 올리지 않고.
혹은 예를 들어 네. 오전반 아이들이 끝나고 가서 봐야 되는데 네. 이거를 올려놓으면 혹시 오후반 아이들이 미리 보고 오면 안 되는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전반 아이들한테만 보라고 이렇게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겠군요. 있는. 네. 그리고 혹시 결석을 했거나 아니면 뭐 체험 학습을 했는데 이 친구한테 이 자료를 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학생을 선택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다음 3위입니다. 3위는 아까 우!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점 3위 게시물 재사용 기능입니다. 선생님들 스트림에서도 게시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몰랐어요. 네, 스트림에서도 게시물 재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림 글도 재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제 재사용뿐만 아니라 스트림 글, 공지글까지도 재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이게 3위입니다. 모르셨나요? 저도 스트림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2위입니다. 자, 2위는 학생별 비공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또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선생님 혹시 어떻게 좋은 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조금 솔직한 말을 많이 써요. 야, 조금 더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한 5개 정도 하면 약간 그 친구가 압박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 보면은 조금 창피하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도 쉽게 선생님한테 비공개 피드백, 그 비공개 댓글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 교사도 거기다 편하게 아이들한테 말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플랫폼인 구글 사이트라든지 밴드 같은 플랫폼은 이런 이 기능이 없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저는 이거 같아요. 1대1로. 예, 1대1 피드백을 할 수 없다는 거. 밴드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으로 뭐 1대1 채팅은 있지만 그건 학생과의 1대1이 아니니까 그쵸.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기 힘든 피드백을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시간도 제한이 되고 한 명한테 따로 불러서 피드백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내용을 떠나서 제가 선생님이랑 따로 무슨 이야기를 하네? 이것만으로도 아이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비공개 피드백 같은 경우는 누가 받았는지 또 이제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후에라도 다른 뭐 수업적인 피드백이나 과제 피드백에 또 연결하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 가장 좋다고 생각한 점이 무엇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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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하기 힘듭니다. 실수했네요. 네. 자,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1위는 과제와 스트림을 게시할 때 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과제를 생성할 때요, 옆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예약이 나와서 날짜와 시간까지도 예약을 잘 걸어놓을 수 있거든요. 스트림 글도 예약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아마 1위를 한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업을 듣다 보면 이게 막 새벽이 돼요. 새벽이 되면 이 시간에 만약에 밴드라면 뭐 다른 데라면 바로 올려야 되면 카톡을 보내거나 그러면은 이제 예약 기능이 없으니까 이 시간에 못 보내는데 다음날 까먹지 말고 보내야지 하면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건 예약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거랑 한 번은 그 오전 오후를 헷갈려가지고 12시에 아이들 보도록 예약을 올려놓고 잤는데 다음날 와봤더니 밤 12시에 올라가서 선생님 이 과제는 왜 새벽에 올라온 거냐고 라고 물어보는데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알차게 예약 기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식은땀이 날 정도로. 네, 선생님들 이렇게 우리 초등 선생님들은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네, 강영수 선생님 정답자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여세를 몰아 과연 그럼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우리 CCA 초등 온라인 수업의 현황은 좀 어떨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수업 만들기에 보시면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퀴즈, 과제, 질문, 자료, 게시물 재사용, 뭐 주제 보기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런 거를 얼마나 더 다 잘 사용하시냐 활용 빈도를 이제 조사한 거예요. 근데 가장 이제 퍼센트가 높게 나온 게 모두 활용하는 빈도가 적은 게 사실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과제 만들기에서 항상 우리가 첫 번째 과제만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약간 적다, 다양하게는 사용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이제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주로 우리 초등 선생님들은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제시하고 계시는지 한번 과제 형태까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는 바로 추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업으로 많이 제시를 하고 계신다고 94.3%가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로 교과서 정리나 공책 정리, 스팡 정리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과제의 형태는 밑에 보시면 첨부 문서를 주셔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50%, 그 다음에 아니면 아이들이 한 활동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거나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게 하거나 혹은 댓글을 남기게 하거나 하는 형태로 과제를 받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질문인데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온라인 수업을,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그 과제를 제시하거나 혹은 영상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수업 형태를 말하는 거지 실시간은 아닌 거죠? 네, 구글 클래스룸을 통한 것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수업 도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1위부터 7위까지 제가 그냥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1위, 2위는 구글 슬라이드와 유튜브가 차지를 했고요. 3위부터 7위까지는 구글 문서, 구글 설문지, 그리고 플립그리드, 뭐 티처메이드, 온라인 퀴즈, 젠보드, 패들렛 이런 것들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 색깔을 지금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아이콘을 제가 2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1위에, 2위에 차지한 구글 슬라이드와 유튜브는 교사가 주로 수업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수업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아직 온라인 수업을 제시를 할 때에 교사가 준비한 수업을 일방적으로 주는 수업 형태가 아직 좀 많다는 것을 이 설문 결과에서 좀 볼 수 있었거든요. 뭔가 보여주는 거죠, 1번과 2번은. 네, 그렇죠. 학생들이 이거를 가지고 뭘 한다기보다는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밑에 초록색 부분은요. 이거를 가지고 애들이 뭘 해야 되는 수업 도구들이거든요. 초록색은요. 네, 근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50% 이하입니다. 뚝 떨어져요. 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를 사용하는 퍼센트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설문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교육이 이제 추구하는 그 큰 3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교수평 이체가 있고, 최근 한창 열심히 들었던 평가 중심, 과정 중심 평가. 3번째가 이제 배움 중심 수업, 이제 2.0, 3.0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르침 중심 수업과 배움 중심 수업으로 나누었을 때 교사가 수업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걸 가르침 중심 수업, 학생들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걸 배움 중심 수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제 배움 중심 수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다시 온라인 상황이 되니까 다시 우리가 과거로 회귀해서 가르침 중심 수업, 교사의 전달이 다시 목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 수업도 배움 중심 수업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건 어떨까요? 저 1번과 2번을 학생들이 만들게 하면 학습 참여로.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제시하는 도구와 학생들이 또 만들어가는 도구가 일치하면 또 지금 가장 선생님들이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거꾸로 수업의 최종 단계가 사실은 학생들이 직접 네. 수업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슬라이드를 가르치는 만들고 게 아이들이 맞습니다. 유튜브를 만들면 오히려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잘 사용하고 계시니까 익숙하게 뭔가 좀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데 이야기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도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교사들도 알아야 또 학생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 도구인지를 또 제시해 줄 수 있고 안내해 줄 수 있으니까 이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에서 수업을 제시하시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주실 때는 주로 70% 이상이 과제 점검 후에 피드백을 제공하신다. 그리고 70%의 절반 이상이 피드백 제공 후 절반이
제공 후에 다시 애들한테 받고 다시 확인까지 해주신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진짜 열심히 너무 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네. 진짜.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사용하면서 그렇다면 불편한 점 뭔가 여쭤봤는데,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거는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5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1위였거든요. 반환됨이 헷갈린다. 네. 발에서 돌려주는 반환과 다시 해야 해서 너 다시 해라 해서 돌려주는 그 반환의 구분, 기호 구분도 없고 글씨의 구분도 없어서 헷갈립니다. 네, 이게 너무 불편했고요. 네. 그다음 2번째로는 이제 선생님이 올려준 안내글이나 글에 사진과 영상을 함께 제시할 수 없어요. 다 밑에 첨부 글씨 파일 이름으로만 들어가니까 굉장히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내리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밴드에서처럼 뭐 활동을 하더라도 사진을 올려주고 이렇게 어떻게 해라라는 안내를 해주면 좋은데 오직 글로만 이제 전달을 해야 되니까 특히나 이제 그 글자 인식보다는 소리 인식에 더 익숙한 아이들에게 글자로 무언가 제공해주고 그러네요. 독해력에 이게 한 번에 딱 보면 직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이트가 좋다는 의견도 있으셔서 조금 그런 고민과 방법들은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구글에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니 왜냐하면 지메일 사용하다 보면 메일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영상이랑 이미지 같이 있으면서 글이랑 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요즘은. 근데 구글 클래스룸은 이게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3번째, 학생들끼리 말이 안 되는구나. 네, 안 됩니다. 구글 클래스룸이 수업 목적보다는 과제를 모으는 용도가 조금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제작 의도 자체가 그렇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면 또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3위 학생들끼리 서로의 과제를 볼 수가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내용 합쳐서 보면은 이게 학년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글 클래스룸은 좀 친숙하지 않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구글 클래스룸이 어렵다라는 평이 사실 외국 유저들한테도 많이 그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도 구글 클래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이런 좀 친숙하지 않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4번째로는 검색 기능이 없습니다. 지나간 내용을 다시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글 검색이나 이런 내용이 제공이 안 되고 있어서 지나간 내용을 아이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수행평가 안에서 계속 안 내길래 사회수행평가 며칠까지 꼭 하라고 이제 연락이 왔더니 답장이 오는 게 선생님 몇 월 며칠 수업이에요라고 이제 질문이 오면 그런 부분이 조금 검색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건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진짜 어렵긴 어렵네요, 진짜. 이 사실 그 언제 수업 못하는 애들이 언제 수업이 그게 있었어요라고 물으면 저도 사실은 한 5분 이상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거 링크 따갖고 주긴 하는데 검색 기능이 구글 드라이브처럼 좀 되면 좋을 텐데요. 네,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검색 기능이 없으니까 밑으로 막 내려가서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로딩이 한참 걸려요. 네, 로딩이 막 계속 돌아갑니다. 밑에 내려가려면 쭉쭉쭉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가 길어지면서 과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하루 날짜를 잡고서는 한 폴더에 다 모아놨더니 다시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얘도 이제 이걸 전부 다 리스트업 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의견이 나와서 한번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아마 무료라서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우리 CCA 초등에서 구글 클래스룸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 연구팀에서 함께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막 저희가 이건 뭡니까? 마인드맵을 해서 이것저것 의견을 나누면서 작성한 거거든요. 네, 요거를 저희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건 연구한 것이고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이니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그물망 같은 거를 우리가 얘기했었다고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네. 네. 학년별 지도 유의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1, 2학년은 아무래도 구글 클래스룸을 처음 겪는 나이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똑같은 상황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쉽게 이해할 만한 단계별 튜토리얼 영상이나 안내가 통일돼서 준비되어 있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과제 대출 기능 중에서 아까 대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가장 기본 기능만 활용하자. 그냥 완료로 표시만 누르던지 댓글만 달던지 아주 간단한 것만 하게 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1, 2학년이니까. 네, 더 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요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1, 2학년은 어려우니까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까지 굳이 사용해서 이거를 수업을 들어야 하나 하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밴드만 생각해요. 해도 되지 않냐라는 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1대1 피드백 굳이 많이 필요할까? 저학년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글 클래스룸으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목표를 도달하게까지 이 수업을 통해서 정말 그러려면 1대1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움을 주고 계속 주고받고 다시 받고 이걸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이 영상을 본 거에만 의의를 둘 거냐. 그래서 이거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거 그냥 뭐 봤다 정도로만 할 거냐 하면은 구글 클래스룸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상황인 밴드 거죠. 보면은 네. 했음, 투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개된 공간에 학생이 결과물을 올렸을 때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학생 본인도 부담이 있고 부모님도 부담이 있고 선생님도 부담이 있을 거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 피드백을 다 보게 되고 선생님이 남긴 피드백을 보면서 이게 학생들의 작품도 비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런 1대1 상황이 생기는 공간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네. 그 생각할 만하네요. 네. 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 4학년은 요런 유의점을 한번 해봤습니다. 3학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크롬북 활용 교육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학년부터. 네. 그래서 크롬북 현재 3, 4미니에서도 우리 학교는 크롬북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군요. 정리된 크롬북 활용 매뉴얼이 3학년을 위한 게 없고 각 반 선생님들이 각 계전투로 각각 다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 있으면 누가 3학년에 오시든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크롬북에다가 이 코딱지 붙이는 애들도 있고 막 그냥 막 화면을 막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네. 그게 진짜 크롬북 처음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크롬북도 방역이 필요합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게 이후에 이제 다음 차시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를 나와서 거기서 더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요. 거기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미디어를 접하는 시기가 점점 일러지기 때문에 3학년부터 이 부분을 터치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 이제 아직 컴퓨터를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본만 타자 연습 시작하면서 구글 도구는 구글 문서 정도만 활용하는 거에서 멈추고 사회 수업에 나오는 지도를 보거나 지도를 활용하는 정도까지만 3학년에서 다루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3학년 진짜 중요하네요.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전학 온 아이들이 4학년 때 전학 오면 이 격차가 또 영어에서 되게 격차를 우리 느끼고 학교 또 3학년은 그거에서 이미 또 수준이 높아졌는데 4학년에 전학 오면
3학년 때 그 빈 공간이 생기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온라인 이런 교육이 되는 클래스룸에 입학을 시켜야겠네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이제 또 이제 뒤에서 지금 아, 그래요? 다루게 네. 됩니다. 아우, 흥미진진한데요? 흥미진진하죠? 네, 네, 네. 네. 4학년은요, 이제 많이 3학년 때 잘 하고 올라오면 4학년부터는 이제 웬만한 것들을 다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글 도구 두 번째 슬라이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4학년부터. 네, 같이 협업을 하고 자기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 다양한 과제 형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수업 도구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4학년부터는 웬만해서는 다 가능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양한 수업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네. 요 다양한 선생님 한 몇 가지로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많죠. 개수로 말하자면 수도 없고요. 그래요. 온라인 수업 도구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제출하는 플립그리드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수업을 제시할 수 있는 니어팟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도구들이 있어서요. 다양하네요. 네, 젠보드 네, 너무나도 패들릿. 많습니다. 네, 패들릿. 네. 이거 이렇게 애들이 하면은 또 할 수 있는 나이가 4학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도구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사용을 하게 된다면 학년별로 좀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면 좀 더 잘 원활하게 사용할 수 학년별로 있지 다양한 않을까. 거를 한꺼번에 배우지 않고 또 이렇게 네. 순서대로 네. 고급 기술이 필요한 거는 5, 6학년을 보내고 조금 쉬운 거는 3, 4학년에 네. 그것도 좋네요. 네, 그로써 아까 네. 말씀하신 이제 배움 중심, 자기가 만들어가는 수업을 또 구현해낼 수 어차피 있는 단계가 될것 구글이 같아요. 자기 도구만 하는 게 아니라 구글은 다른 도구들도 다 이렇게 확장성. 확장되는 거죠. 네.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3, 4때 되고요. 그다음 이제 5, 6학년 때는 더 심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학년 때는 유튜브 활용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연구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단지 우리가 시청하는 시청자가 아니라 조금 더 유튜브에 생각해보고 활용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는 크리에이터가 돼보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세 번째 지메일, 그리고 구글 사이트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사이트가 뭔지 이해하고 구축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시작을 하는 걸 5학년으로 한번 세팅을 해봤고요. 그 다음 6학년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6학년이시니까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 사이트를 저희 6학년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자기가 매번 이렇게 쌓아온 자기의 어떤 학습 발자취라든지 자기 인생 발자취라든지 사진, 글 이런 것들을 한 사이트에 쭉 올려서 그걸 이렇게 한 번에 쭉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 자기 홈페이지로서 활용한다든지. 저희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자서전 사이트를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책으로도 나오긴 하지만 그 똑같은 내용이 사이트로도 있어요. 나중에 졸업할 때 이 사이트를 복사해서 주려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자기가 이제 평생 또 다른 자서전을 조금씩 써갈 수 있는 그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6학년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이트를 잘 활용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5학년 후반 6학년 때부터는 자기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까 이제 3, 4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3학년 후반 넘어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협업 기능, 아이들한테 공유하는 기능만 알려주면 자기들끼리 프레젠테이션 같이 개인으로 만들라 그래도 이거 같이 만들면 안 되냐. 근데 이제 예전에는 같이 무언가를 하려면 학교에서만 모였거나 친구들 집에 가야 됐었는데 지금은 그 공유 기능을 활용을 하면 각자 집에서도 같이 협업하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좀 단계를 잘 정해서,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이게 같이 가야지 5학년이 됐는데 4학년에서 어느 반은 이걸 배우고 왔는데 어느 반은 이걸 안 배우고 오면 5학년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을 언급하려고 하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애들한테는 쉬운 내용이 되고, 이제 그런 누수가 생기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해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이듬해 이 교사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러니까 좀 학교 차원에서 이제 그 교육 과정이라는 게 결국 어느 학년에 무엇을 배울까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교육 과정을 잘 정해서
우리가 어느 학년에는 이 어느 내용까지는 우리가 꼭 습득을 하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준이, 이건 저희가 생각해본 의견이지만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들을 좀 저희가 정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우리가 구글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학년별로 이런 것들은 정해서 가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혹시 네, 네. 못 배운 애들 네, 요거는요. 네. 요거는 최병준 교감 선생님 전매 특허인데 First Six Weeks. 최현주 교환 최병준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뭐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디어를 오브 구글 클래스룸이네요. 네, 맞습니다. The first 6 weeks of Google Classroom인데요. 네. 구글 클래스룸을 시작하기 위한 6주 코스다라고 상징적인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이제 편입생이나 편입생 부모님, 그리고 혹은 MK, 그리고 매년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구글 클래스룸을 만나는 우리 CCA 모든 학생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구글 클래스룸을 운영하는 CCA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하면 이걸 미리 클래스룸을 준비를 해놔서 요것들을 언제든 활용할 수 있게 구축을 해놓는 건데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6가지 주제로 구글 들어가고 수업을 제출하는 방법, 과제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과제 제출법, 구글 드라이브가 어떻게 연동되는지, 그리고 선생님이랑 소통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 정도에 대한 간단한 방법과 활용법을 정리를 해놔서 누구가 편입생이 왔을 때 각 반 담임이 각계로 막 방법을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클래스룸에서 게시물을 끌어다가 바로 그 학생한테 제시를 해주거나 보여주면 이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일일이 다 안 알려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각 반에서 클래스룸 운영하실 때 힘드실 것 같아요. 중앙의 매뉴얼처럼. 네. 이런 게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런 게 구축이 되면 좋겠지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연구한 온라인 수업 플랫폼 연구였습니다. 저희는 구글 클래스룸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구글 클래스룸이 주가 됐지만 플랫폼은 사실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시야를 넓게 가지시고 우리 CCA 초등에서 활용할 만한 온라인 수업 플랫폼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이 학교적으로 좀 통일이 돼서 매뉴얼이 잘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